여러분 혹시 매일 과일을 드시면서도 그것이 콩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아무 과일이나 먹으면 그 순간부터 콩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과일을 먹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사실, 믿기 어렵지만 의료 현장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남성의 신장 건강을 진료해온 강민규 박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 믿고 매일 챙겨 먹는 과일이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녹이고 있다는 진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져야 투석도 하고 약도 처방하고 병원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편에서 진짜 건강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과일 4가지와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게 되실 겁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신장의 여과 기능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막히듯 콩팥은 들어오는 독소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과일이 오히려 칼륨 폭탄이 되어 혈액 속에 독처럼 축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건강해, 과일은 다 몸에 좋지 라고 생각하며 참외, 수박, 키위 같은 과일을 마음껏 드십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과일들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매일 과일을 챙겨 먹었는데 왜 갑자기 숨이 차고 다리가 붓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칼륨과 수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콩팥이 과부하를 일으킨 것입니다. 초기에는 손발 저림이나 미약한 피로로 나타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 부정맥이나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할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는 참외입니다. 참외 한 개에는 칼륨이 450mg 이상 들어있어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사실상 칼륨 폭탄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여 고칼륨 혈증을 일으키고 이는 심장 리듬을 흐트러뜨려 단 한 번의 식사로도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는 참외 먹고 갑자기 쓰러졌다는 어르신들이 매년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 과일은 키위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드시는 양입니다. 대부분 한 번에 2주 3개씩 드시는데 이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칼륨량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일부 혈압약은 칼륨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키위를 함께 먹으면 콩팥은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조심해야 할 과일은 많은 분들이 여름철 갈증 해소용으로 드시는 수박입니다. 대부분 수분이 많으니 콩팥에 좋다고 믿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콩팥은 몸속의 물 균형을 맞추는 댐과 같은데 그 댐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과도한 과일이 들어오면 그 물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결국 폐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숨이 막히는 폐부종입니다. 자다가 갑자기 답답해져 벌떡 일어나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단지 수박 한 조각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과일은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생과일 한 개보다 주스 한 잔에는 몇 배의 칼륨과 당분이 농축돼 있습니다. 이 농축된 칼륨은 콩팥에 큰 충격을 주고 높은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오렌지 주스가 오히려 콩팥의 여과 기능을 무너뜨리고 심한 경우 투석실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위험한 과일을 들으시며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콩팥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걱정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콩팥을 서서히 되살리고 혈액 속 독소를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적의 과일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히 비타민 보충 수준이 아니라 약해진 사구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연 치료제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는 달아서 콩팥에 부담이 될까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콩팥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딸기 속 엘라그산은 콩팥 세포가 산화되어 녹슬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연구에서도 딸기를 꾸준히 먹은 노인들은 염증 지표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딸기는 칼륨 함량도 낮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씻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물에 먼저 씻고 꼭지를 제거해야 영양 손실을 막고 농약 잔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달아서 콩팥에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지만 실은 콩팥 건강에 놀라울 정도로 유익한 과일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천연 효소에 있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우리 몸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떠도는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분해해 콩팥이 부담 없이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막힌 배수관을 청소해 길을 뚫어주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노년층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인애플의 칼륨 함량은 생각보다 낮아 바나나의 1처 수준에 불과합니다. 단맛을 즐기면서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단, 통조림 파인애플은 절대 금물입니다. 설탕 시럽 때문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생과일을 드실 때는 가운데 심지 부분을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 섭취해보세요.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그 심지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적의 과일은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특히 콩팥과 요산 관리에 탁월해 의학계에서도 요산 청소 과일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이나 요산 수치 상승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방치하면 콩팥 조직을 손상시키고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체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은 요산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형성된 요산이 콩팥에 쌓이지 않도록 소변 배출을 촉진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에서도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통풍 발작 위험이 무려 35% 감소했습니다. 이는 곧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또한 체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를 걱정하는 어르신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니 검붉은 체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추 15알 정도면 충분하며 잠들기 전 1시간 전에 드시면 체리 속 멜라토닌이 숙면을 도와 콩팥 회복에 더욱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는 수분이 많아서 콩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사실 배에는 다른 과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팩틴은 스펀지처럼 체내 노폐물과 나트륨을 흡착해 부드럽게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염증과 부종이 쉽게 생기는 노년기 콩팥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기관지뿐 아니라 신장 사구체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탁월하며 몸에 쌓인 열독을 내려 콩팥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배를 꾸준히 섭취한 후 소변색이 맑아지고 다리 부종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5배 이상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시면 얇게 썰어 차처럼 드셔도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루 반 개 정도면 충분하며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 과일을 드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양 보충 때문이 아닙니다.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는 모두 콩팥의 사구체를 보호하고 혈관 속 찌꺼기와 염증을 제거하며 마치 천연 정수기 필터를 교체해주는 것처럼 콩팥의 여가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은 매일 조금씩 지치고 막혀가지만 올바른 음식은 그 필터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숨을 쉴 수 있게 합니다. 특히 딸기의 엘라그산,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체리의 안토시아닌, 배의 팩틴과 루테올린은 의학 연구에서도 입증된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으로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더라도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회복을 돕는 음식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콩팥 수치를 안정시키고 부종, 피로, 혈압 변동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건강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식탁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여가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 타이밍과 양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섭취 시간입니다. 과일은 아침 식사 후 약 1시간이 지났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혈당이 안정되어 있고 소화효소가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여서 콩팥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반대로 공복 섭취는 위를 자극하고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켜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밤 알겁시 이후 과일은 신장이 야근을 하게 만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섭취량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하루 총량 200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딸기 7-10알, 파인애플 2조각, 체리 10-15알, 배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과 점심 사이 2번으로 나누는 것이 콩팥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씹는 횟수입니다. 과일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소화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가 소모되고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최소 30번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음식 궁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우유, 요거트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드시는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섭취 방법입니다. 과일의 유기산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위 속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형성되어 소화 부담을 크게 높이고 신장 결석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과일은 반드시 과일 단독 또는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물 복용과의 간격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과일 속 특정 성분이 간의 대사 요소에 영향을 미쳐 약효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반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은 약물 독성에 가장 민감한 장기이므로 이 간격을 지키는 것은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오히려 회복 속도는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올바른 섭취법은 약보다 강력하고 음식보다 섬세한 생활 처방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식습관만 바꾼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과일만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습관을 놓쳐 다시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성훈 어르신입니다. 처음 뵀을 때 어르신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크레아티닌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투석을 준비하라는 말까지 들으셨죠. 하지만 저는 어르신께 냉장고 속 참외, 수박, 오렌지 주스를 모두 치우고 딸기, 배 중심 식단으로 즉시 전환할 것을 권했습니다. 동시에 섭취 시간, 약물 간격 등 지금까지 알려드린 신장 보호 루틴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3.5에서 1.2까지 떨어졌고 부종이 사라지며 무리 없이 산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이 제 인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몸의 회복 능력이 되살아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약물이 할 수 없는 근본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적의 과일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만성신부전 4기 또는 5기 판정을 받으신 분, 최근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나온 분들은 딸기나 배처럼 칼륨이 비교적 낮은 과일조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콩팥의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량의 칼륨도 몸속에 축적되어 심장 부정맥이나 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종류의 혈압약, ARB, ACE 억제제 등 그를 복용 중이라면 칼륨 수치가 더 쉽게 상승할 수 있어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섭취량을 상의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는 누가 좋다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수치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과일을 드신 후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며 조심하는 것은 절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신장을 되살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 속 과일을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 주스가 차지하던 자리를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로 바꾸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가족과 산책하며 웃고 있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병원에서는 늘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넣어주느냐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하는 작은 선택이 콩팥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신장 수치가 나빠 걱정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풍경과 식습관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원래 약한 체질이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의 콩팥은 늙은 기계가 아니라 계속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장기입니다. 올바른 음식, 올바른 시간, 올바른 루틴을 지켜주기만 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두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식습관을 계속해 결국 투석실에 앉게 되는 길.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바꿔 평생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는 존엄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행하실 작은 변화를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건강 지식을 계속 전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